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4년 갑진년 신년운세 오늘 무토편 진행을 할게요. 토라는 오행은요, 중립적 오행이에요. 토는 중립지대입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목화 계열하고 금수 계열하고 그 중간에 걸쳐 있는 토라는 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이 토라는 것도, 토도 두 가지가 있는데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이 무토와 기토는 그 중립지대 오행입니다. 그러면 중립지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음이라고 분류하기도 어렵고 양이라고 분류하기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확 좋은 사람과 확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좋기도 하고, 뭐 적당히 나쁘기도 하고, 적당히 따뜻하기도 하며, 적당히 차갑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중립적 중화적 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립적 중화적 오행은 어떤 성분으로 많이 쓸 수 있냐면은, 이 토라고 하는 성분에다가 물을 섞으면은 물하고 섞인 토고, 불하고 섞으면 불하고 섞인 토고, 나무하고 섞으면 나무하고 섞인 토야. 그러니까 토라는 성분은 목하고 만나면 목하고 한편 되고, 수하고 만나면 수하고 한편 되고, 금하고 만나면 금하고 한편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토 사이에 목화 금수가 섞여 있으면, 그러면 목화 금수를 연결해주는 중립적 연결지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토라는 성분이 오행의 중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기운이라고 보면 돼. 실생활에 비유하자면 택배 상자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집어넣었을 때 깨지지 말라고 집어넣는 뽁뽁이라든가 뭐 안전장치 같은 거, 그래서 막 흔들어도 중간에 완충장치 쿠션재가 있어가지고 안 깨지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사주의 토기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사주의 목화 금수의 기운을 섞어주고 서로 그들이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중립지대를 만들어주고 있죠. 토는 그래서 중립지대 완충장치 목화금수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지는 곳. 자, 토라는 성분은 균형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은 사주들은 목화금수의 어떤 대충도를 완충시켜주는 완충장치, 그리고 고정해주고 유지시켜주는 조절장치 같은 거예요. 특히 수화상쟁이나 금목상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묘유충, 인신충, 좌우충, 사해충, 이런 형태들이 있는 사주에서는 토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 있고 중요해요. 그래서 이 토라는 성분이 각각 내 사주에서 재성이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한다. 어떤 충돌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관성이다 그럼 어떤 조직 지위 명예로 해결을 한다. 인성이다 그럼 어떤 자격 지위, 어떤 학문 제도 이런 걸로 해결을 한다. 무기토일주들은 토가 비견겁제죠. 사람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운의 기운의 변곡점 역할을 해주는 진술충미가 다 비견겁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연이 시작돼서 사람으로 인연이 끝나고, 사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사람으로 새로운 일을 끝마친다. 어떤 일의 변화와 변곡점이 벌어질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중재되고 연결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의 성향이나 화의 성향이나 금의 성향이나 수의 성향이 아닌 중도적 성향인 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도적 성향이지만 화를 먹으면 토도 있고, 수를 먹으면 토도 있고, 금을 먹으면 토도 있고, 목을 먹으면 토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토가 많이 섞여 있으면 좀 중도적인 거야. 그래서 제가 토를 설명할 때 밀가루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밀가루에다가 야채 넣으면 야채전, 고기 넣으면 고기전, 해물 넣으면 해물전, 이런 형태로 아주 무난한 음식으로 아주 진한 맛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섞어서 거기다가 샐러드 드레싱을 얹으면 맛들이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샐러드에 붙는 마요네즈 같은 거죠. 샐러드는 서로 섞이지 않는 재료들을 넣는데 거기다가 샐러드를 넣고 섞어주면은 맛들이 막 섞입니다. 중립적인 맛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오행의 개석은 죽이고 개성은 약화시키고 상호 조화성을 높입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고추를 그냥 먹으면 고추의 진가를 느낄 수 있지만, 고추를 전으로 만들어 먹으면 고추의 밀가루 맛이 섞여서 아주 맵거나 독하지 않아지지만 어느 정도 중화가 돼서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 정도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음식에 보면은 두부 같은 음식 있죠. 두부는 자기 맛이 없죠. 두부는 맛이 없어.
거기다가 오징어 볶음을 넣으면 오징어 볶음 두부조림, 거기다가 볶음김치를 넣으면 볶음김치 두부 요리, 이런 형태로 아주 매운맛의 강한 양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두부를 넣어가지고 중화시켜준다. 그래서 이 토라는 기운하고 같이 늘상 달라붙는 명리학 용어가 매금, 매광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매금, 금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어서 감추다. 그래서 땅속에 묻힌 금, 금이 금 같지 않다. 보통은 칼집에 꼽혀있는 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칼을 좀 칼집에 꼽아 놓는 게 낫지. 그 맨날 날 서 있는 거 이거 들고 다니면 위험하잖아. 그리고 매광, 빛이 토에 묻히다 내지는 열이 어떤 토에 의해서 숨겨지다 같은 형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우 빛나지를 못하고 땅에 묻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요즘 현대적 물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겨울이면 애용하라는 핫팩. 그거 매광이에요, 매광. 열을 보관을 해서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역할. 숯불 구이 할 때 숯불. 그냥 불만 켜면 탁 끄면 꺼지지만 그걸 갖다가 숯에다 올려놓으면 숯이 그 불을 먹으면서 30분, 1시간 동안 열기를 지속시키는 거. 연탄 같은 경우도 옛날에 쓰던 연탄 한번 불 붙이면 6시간 타요, 8시간 타요. 불 조절하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불을 머금은 토 같은 거죠. 불을 머금은 토. 그래서 안전하게 일정한 온도로 오래 지속시켜. 토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야. 안전하게 해당 성분을 오래 지속시켜. 이런 것들이 바로 토의 역할, 중립, 중화. 자, 토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6개의 토일주와 갑진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자, 토일주들은요, 무신일주, 무오일주, 무진일주, 무인일주, 무자일주, 무술일주, 이렇게 6개의 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하고 운에서 들어오는 신년운세, 갑진이라는 글자를 서로 대입해서 보는 방법은 신년운세와 나의 관계를 좀 가볍게 분석해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운에서 들어오는 갑진이라는 글자는 곧장 일주를 향해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 연주와 관계를 맺고 월주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일주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시주하고도 관계를 맺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가요. 그러니까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연주나 월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주로 나의 사회적 환경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일주나 시주에서 관계를 맺는 글자들은 주로 나의 개인적 관계성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과 개인적 관계가 잘 구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회적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아주 약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작용력은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일단은 일주와 갑진이라고 하는 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신일주가 있는데 운에서 갑진년이 들어와요. 이 앞에다가 이민과 계묘를 써놓은 이유는 여기 서 있는 이 간목이 어느 날 뚝딱 하고 갑자기 번쩍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밑에 이렇게 깔려서 뭔가 신호를 보이다가 여기서 존재감을 나타낸 간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애적 관점,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연애적 관점으로 보자면 내 주변에서 알짱거리다가 존재감을 나타내는 관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편관이 만약에 어떤 위협적이거나 위기적 관점이라고 본다면 그 위기나 위협이 밑에서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가 저거 터지면 안 되는데, 저 사건 터지면 곤란한데, 세무서에서 우리 감사하면 안 되는데, 상위기관에서 우리 조사 털면 안 되는데, 우리 다 걸리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탁 올라와서 기다렸니? 하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토 입장에서 갑진이라는 글자는 편관하고 비견이라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편관을 활용하는 비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목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이 편관이라는 게 매우 다양하다고. 10대의 편관, 20대의 편관, 30대의 편관, 50대의 편관, 60대의 편관, 직장인의 편관, 자영업자의 편관, 백수의 편관, 미혼의 편관, 기혼의 편관이 전부 다르게 나타나요. 팔색조의 역할로 나타나요. 이 편관이. 보통은 명리학계에서 편관을 칠살, 길게 부르기도 싫다, 살 이렇게 이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름이 제일 많아요. 편관이라고 하는 말은 존중해주는 말이고, 이게 옛날 명리계에서는 이 편관을 되게 불길한 존재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 또는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힘든 시험이나 힘든 역경적인 요소로 봤어요. 그러면 이 편관이 굳이 힘든 역경으로만 발동을 하느냐? 아니야. 그 역경을 넘으면
그 넘은 높이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데 보통은 명예적 관점으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관은 누군가한테는 나쁜 남자, 누군가한테는 힘든 직장, 누군가한테는 질병, 재난, 누군가한테는 괴로움, 누군가한테는 냉정한 평가, 누군가한테는 내가 모시는 상사나 직장 윗사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좀 까다로운 존재, 이런 것들이 평관이죠. 근데 여기에 오행론을 집어넣게 되면 무토가 간목을 벼는 평관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무토는요, 목을 기르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기운이 토를 극하로 오는 모습이긴 한데 실은 토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심어지고 내가 기르고 키울 것이 생기는 물상이에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주에 간목이 들어오는 거를 옛날 사주에서는 명예가 높아진다, 지위가 높아진다, 비겁들 사이에 질서가 생긴다, 조직이 생긴다, 소속을 갖게 된다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은 천간에서 평관이 들어올 때 금목상쟁이나 수화상쟁 계열로 들어올 때는 이게 되게 세게 들어와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같은 형태인데 정화를 개수가 와서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간목을 경금이 와서 친다든가 을목을 신금이 와서 친다든가 이런 형태. 근데 중간에 토가 개입되어 있는 극들이 있어요. 토가 개입된 극들이 뭐죠? 뭐 기토가 을목을 봤을 때, 뭐 무토가 간목을 봤을 때, 뭐 무토가 임수를 봤을 때, 뭐 이런 형태들이 토가 개입되어 있는 극인데 이거를 좀 한 단계 낮춰서 봐요. 이거는 심하지 않다, 좀 무난하다. 왜? 중립지대와 부딪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의 유가족들이 나를 가만 안 두겠다고 역살적으로 오는데 그 유가족하고 내가 맞닥뜨려서 죄송합니다. 제발 저 좀 기소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이제 정면 충돌이죠. 근데 그쪽 변호사가 나하고 만나재. 그쪽 변호사가. 그게 토가 개입한 거야.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이잖아. 그게 토 역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 많으면 부동산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중간에 중재하는 역할. 자, 변호사랑 만난 거야. 그럼 변호사는 별로 감정 없잖아. 거래 잘 해놓고 당신 무슨 사고 쳤는지 알지? 내가 통상 이런 사건이면 뭐 보상금 당신 한 2천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3천 주면은 내가 바로 끝내고 2천 정도면은 내가 소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겠죠. 바로 멱살 잡히고 뭐 주긴 해산이 안 하겠지. 그러니까 토가 개입되어 있는 극은 중재적 기운과 관여를 맺는 거기 때문에 직접 이해 당사자끼리 부딪히는 형태는 아니다. 그리고 간목이 무토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다룰 것이 생기고 뿌리 내릴 곳이 생기고 안주할 곳이 생기고 뭐가 정착할 곳이 생겼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나 을목은 내가 키울 것이 만났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도 무토나 기토일주의 여자분들은 관성을 목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극하는 성분을 남편으로 보는 건데 이거를 오행물상론으로 보게 되면 내가 키울 수 있는 관을 만난 거야. 내가 키우는 거야. 그 남자가 나를 만나 나에게 안착하게 되었고 나는 그 남자를 무럭무럭 클 수 있게끔 양분을 제공해 주었다. 뭐 이런 개념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요 무토가 간목을 만나면 평관의 극이 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어떤 명예의 나무를 내가 기를 수 있게 됐다. 내가 누군가를 모시게 됐는데 그 사람을 내가 잘 보필을 해서 내 덕분에 그분이 안정을 찾고 뭐를 하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내가 기르고 키울 걸 만났다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오행상으로는 요 갑을목을 젊은 기운으로 보는 거고 무기토는 중장년의 기운으로 보죠. 중립지대,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된 이쪽에도 저쪽에도 기울지 않는 그런 마음의 오행이 요 갑을이라고 하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무언가를 새롭게 처음 하는 아직 신생, 아직 순수한, 아직 어린 틱한 기운을 만나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니까 이거를 굳이 물상적 비유로 표현하자게 되면은 뭐죠? 배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어르신 집사 아저씨 있죠. 어르신 집사 아저씨가 열혈 정의감에 넘치는 배트맨을 지금 보필하고 있죠. 상하관계로 보자면 그 배트맨이 집사 아저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만 실은 그 어린 배트맨은 나이를 지극하게 먹고 세상 물정을 중후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어르신 집사의 말을 잘 듣죠. 그리고 배트맨이 출동하려고 그러면 알아서 집사가 막 이렇게 뭐도 챙겨주고 그 배트맨 어디서 다쳐가지고 팩 쓰러져 있으면 알아서 집사가 데리고 와서 챙겨주고 약간 그런 모습이죠. 나이 많은 유모가 젊은 왕을 보필을 하다. 약간 이런 물상. 연륜이 있는 중역이 어린 사장을 보필을 하다 같은 느낌. 무술 수련을 많이 한 도사가 지금 하룻강아지 법무사원 줄 모르는 수강생 등록한 사람을 갖다가 당신이 쌈 잘해 했는데
흐뭇한 모습으로 보면 알았어, 내가 너 키워줄게. 이런 느낌 같은 모습이 약간 점잖은 물상으로도 볼 수 있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갑진이라는 글자가 무토를 만나게 되면 무토 관대시켜주면서 갑목이 극을 하는 구조니까 보통 이런 구조는 갑목이 나를 툭툭 쳐서 시험을 좀 해. 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보자. 왜? 무토 입장에선 평가받는 운이거든요. 갑이 나를 평가해. 외모 평가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럴 때 평가받을 수 있어. 네, 막 서비스업에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별 5개 주고 갈 수도 있고 1개 주고 갈 수도 있어. 막 날 평가해. 막 난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보고 궁극적인 목숨은 웬만하면 나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무진관대. 나 이렇게 띄워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뭐 미스테리 쇼퍼라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요식업계의 서비스 지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스테리 쇼퍼를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위장 고객이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그 식당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시험을 해. 아, 이거 음식 좀 뭐 주세요 하고 약간 도발도 해. 이렇게 막 약간 불쾌한 짓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나 사장이 대응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테스트를 쓱 해보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입구에다가 블루 리본을 이렇게 달아주고 가. 블루 리본을. 거기서 떨어지면 내 줄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거 소문이 잘못됐나 보구나.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올해 무토일주들은 나를 평가하는 어떤 존재를 만날 수 있다. 그게 뭐 손님이 될지 위에 상사가 될지 아니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나의 업무 평가를 할지 아니면 내 얼굴 어때요 하고 인스타에 올랐는데 누가 막 내 품평을 할지 내가 무슨 음식을 차리고 식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라든가 윗사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지 또는 나에게 어떤 자리나 직급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본다든지 이거 일명 시험에 드는 운이다. 근데 웬만해서 나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갑술이면 뭐야? 평가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확 집어넣으려고 오는 게 갑술인데 갑진이면 뭐야? 이렇게 툭툭 건드려보고 괜찮으면 이렇게 확 띄워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자, 무신일주는 일지의 식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재주,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장간의 신금 안에 임수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재주와 재능을 펼치면 재주, 재능 펼친 만큼 정직하게 돈도 벌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기술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신이 갑진을 만나게 되면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뭐 간판이 생기다, 유명해지다, 어떤 시험을 겪게 되다 같은 형태. 인연을 찾고 있는 저기 미혼이다, 또는 뭐 재혼이다 이런 분들은 나를 툭툭 건드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형태. 올해는 평관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올해 잘 보내면 내년에는 정관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갑진이 남자다 그러면 평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년에 정관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서 사신합으로 뜨겁게 확 그냥 막 사신합 해가지고 확 달라붙을 수도 있으니까 연애 기운이 강할 수도 있는 형태죠. 갑진이라는 거는 어떤 간판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이름 있는 사람들과 뭔가 함께 조인트 해볼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가 유튜버다 그러면은 나랑 조인트 방송하는 어떤 다른 유튜버들이나 유명한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볼 일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적당히 간목으로 테스트해보더니 진토로 관대시켜 줄 수도 있다. 내 하는 식신적인 일을 보고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나 기토일주들이 올해 이직을 알아보겠다고 한다면 올해 간목, 내년에 을목이기 때문에 이게 직장 조직 간판 변동운이에요. 나는 이 회사에 20년 동안 눌러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 나 회사를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원서를 내세요. 운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기존 회사보다 좋을지 나쁠지는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해. 자, 이번에는 무오일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오일주는 일지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이게 일지양인인데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통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주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화생토가 되어 있어서 스스로 나를 뜨겁게 달궈서 이 화의 기운을 올해 이게 이제 상호 보완이거든요. 오화나 사화가 토를 안 만나면 확 타오르고 꺼지는 수가 생기는데 토를 만나서 오래 지속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보일러. 옛날 우리 시골집에서 있었던 아궁이 문화라 그러죠. 보통은 전 세계 추운 나라들의 가정 형태를 보면 움막 같은 거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난로를 만들어 가지고 난로를 쬐는 그런 형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특이하게도 이 한국에는 부뚜막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닥을 돌로 이렇게 쫙 깔아 놓은 다음에 구들장 그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서 그러면 그 열기가 다음 날까지도 막 반나절 동안 유지가 되는
화생토의 이 특이한 아주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자체 화생토예요. 그러니까 인성의 기운을 품고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회궁예에서 강한 편관이나 강한 재성이나 강한 식상으로 내 기운을 빼더라도 나는 스스로 자체 충전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발전기 가지고 나의 생각이 옳다. 나는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사주들이죠. 이게 잘못 삐뚤어지면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무대포로 움직이는 사람인 거고,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면은 자신의 지혜와 현명함으로 주변의 어떤 영향을 해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보통 명리학계에서 고집 센 거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고집이 센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거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고집까지 세면 구제불능인 거고, 인간성이 좁고 현명한 사람이 고집까지 세면 그게 이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그런 분들이야. 이순신 장군이 팔랑귀예요? 12척 가지고 이거 지겠다, 가지 말아야지. 뭐 그러겠어? 세종대왕이 한글 좀 만들지 맙시다 그러는데 안 돼, 나 만들 거야. 만들 거라고.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난 만들 거야 했잖아. 왜? 내 생각이 옳아. 팔랑귀가 아니잖아. 고집 센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우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인간 쓰레기가 고집이 세면 진짜 구제불능. 상종을 하면 안 돼. 이런 형태죠. 아무도 못 바꾸니까 그 사람은. 아무튼 일주, 이게 멋있는 일주인데, 이 일주가 갑진을 만났어. 그러면 나의 인성을 제공해 줄 사람들 만나. 나의 지식 정보나 자격, 나의 아이디어, 나의 기획력,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일지에 품고 있는 어떤 혜택들, 요거를 밑에서는 화생토로 전해주고, 평관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우리 같이 일을 해봅시다. 간판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게 관성하고 비겁이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간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일이 생기다. 이런 형태들은 천간에 관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합집산하다.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성을 제공하다. 그들에게 지혜나 정보나 지식이나 어떤 지원을 해주게 되다. 같은 운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연애 관계로 만날 수도 있고, 직장 조직 관계로도 만날 수 있고, 내가 평가를 받거나 어떤 간판을 얻거나 하는 형태들. 대체로 무기토 일주들은 이번에 들어오는 간목이 그닥 나쁘지 않다. 만약에 재생살에 매우 취약한 구조거나 평관을 매우 힘들어하는 사주라면은, 그리고 평소에 그래 왔으면은 좀 평관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 이 천간의 평관운이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마치 이런 운이에요. 파도 타기 선수가 바닷가에서 파도를 타려고 하는데 일생에서 가장 큰 파도를 만나게 되는 운이야. 그건 좋은 운일까 나쁜 운일까? 내가 파도 타기 훈련이 충분히 잘 돼 있으면 난 그때 영웅이 되는 운인 거고, 파도 타기 훈련이 어설프면 이제 큰 파도 다 탈 수 있다 큰 소리 쳤다가 이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병원 가는 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관이 천간으로 나타나는 거는 드러난 나를 시험하는, 몇 년 동안 무슨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그 시험을 보게 됐다. 몇 년 동안 연기 연습을 했던 사람이 드디어 오디션을 보게 됐다. 어디에 소속돼서 활동을 해보게 되었다. 이런 형태로 근데 그곳에서 일단 스트레스 지수는 매우 높아지다. 명예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같은 형태죠. 평관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면은 이번에 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운이구나 하는 거고, 자신 있는 거고, 준비를 안 했으면 좀 힘든 운이죠. 자, 무오일주는 일주 자체가 워낙에 신강, 웬만해서 뭐 들이받고 쳐도 웬만한 자기 주관을 유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진이 와서 갑목으로 탁 치더라도 이 정도면 웬만하면 끄떡없다. 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글자가 뭐가 있느냐에 다르겠지만, 꼭 월지에서 신강하지 않더라도 일지에도 신강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강 신약에서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게 토오행이에요. 토오행. 그러니까 목화금수 얘네들은 신강 신약의 영향을 좀 받긴 하는데, 신강은 좋고 신약은 나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강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고, 신약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신강이 유리해, 신약이 유리해? 선진국에서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태어났어. 그러면 뒤집어 엎고 바꾸려는 사람이 유리해? 그 잘 사는 집에 잘 적응해가지고 계속 잘 사는 게 좋아? 그럼 신약이 유리한 거야. 시스템 잘 갖춰진 곳에서는 신약이 유리한 거고, 시스템이 그냥 개판 5분 전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내가 새로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신약이 유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시골에서 새마을운동 벌어져가지고 현대화가 벌어질 때는 어떤 사람들이 유리했어? 환경을 이겨내고, 대대로 우리 집은 농사 짓던 가난한 집안인데 나 더 이상 이거를 답습하지 않을 거야 하는 신강들이 개천에서 용이 났단 말이죠. 개천에서 용이 났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강들이 유리했어.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살려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일어서는 사람이 신강이고, 못 사는 나라에서 신약은
송충이는 송립을 먹어야지 뭐. 아유,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어. 그냥 우리 적게 먹고 적게 싸자. 이런 게 신약이라고. 근데 이제 요즘 2000년 넘어가서는 신강신약에 제한이 없어졌어요. 사회가 웬만해서 잘 살아. 그러니까 오히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거 싫어. 내가 새롭게 만들 거야. 그럼 부모님 망하게 하고 자기가 다시 사업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시스템 박차고 나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겪는 일들이 겪을 수 있죠. 오히려 신약들이 유리하죠. 그래서 재벌 1세나 2세는 신강이 유리한 거고 재벌 3세, 4세, 5세는 신약이 유리한 거야. 그 선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신강은 남이 만든 거기 10층 석탑을 부시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탑을 쌓겠다는 게 신강이고, 신약은 남이 쌓아놓은 10층 석탑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가 돌멩이 하나 얹어가지고 내가 11층 석탑을 쌓았다. 이게 신약이야. 그러니까 현대사회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는 신약, 신강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어. 왜냐하면 이 신강, 신약론을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은근히 들어보면 신강한테 엄청 유리하고 신약한테 엄청 페널티를 주거든. 야, 뭐 신약은 뭘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인터넷에 들어오면 맨날 그냥 100가지 질문에 99가지 질문이 내 사주 신강이에요? 내 사주 신약해요? 맨날 이런 질문들이야. 근데 문제는 신강, 신약이 명백하게 신강한 사주나 명백하게 신약한 사주는 없고 그냥 적당히 신강적 요소도 있고 적당히 신약한 요소도 있는 거야. 어쩔 때는 강하게 나가고 어쩔 때는 약하게 나가는 거야. 뭐 그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땐 그 사람한테 한없이 약해지는 거고, 싸가지 없고 기분 나쁘고 한 사람이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들이받고, 사람은 다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강, 신약론은 현대에서 사주를 볼 때 신약하면 나쁘고 신강하면 좋다 이런 관점으로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런 필터를 씌워버리면 사주 해석이 그냥 다 산으로 가버리고 현실에서 맞는 게 죄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신강, 신약론으로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특히 실전파 말고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쪽에서는 그게 되게 많았는데, 실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강, 신약을 들이대가지고 사주 해석을 하면 뭐 하나도 안 맞는다는 소리를 맨날 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서 사주를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고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튜브에 명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봐도 신강, 신약론으로 가르치시는 분은 거의 없어. 저희 어머니가 사주 배우시던 한 30년, 40년 전에는 신강신약론으로 죄 배웠는데, 이게 한 2000년 이후에는 신강신약을 그닥 크게 보지 않는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더군다나 신강신약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났다라고 보는 게 무기토 계열들이에요. 무토나 기토는 지지에 회자축이 있어서 신약하고 사오미가 있어서 신강하고가 그닥 영향이 없어. 특히 이 무기토를 화토동법이라고 해가지고 화기운하고 같은 세기로 보는 게 현대에서는 주류 관법인데, 근데 옛날 고서에는 수토동법이라 그래가지고 수의 기운과 토의 기운을 같이 봤어. 그 말인즉슨 토하고 붙나 수하고 붙나 힘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천간 무기토는 신강신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힘을 완충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극하러 들어오는 애도 그냥 스폰지처럼 싹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또 내가 힘을 분출을 하는 토생금, 식신상관을 쓸 때도 서서히, 은은하게, 오래, 그러니까 화의 기운도 확 분출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오래, 진득하게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으면 기운이 빠져서 신약해진다라는 논리가 무기토에선 잘 안 통해요. 그래서 무기토 일주가 막 식신상관을 5, 6개씩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식상 쓰다 되는 일 없겠네. 그거 무기토한테 안 통해. 무기토는 은하하게 하기 때문에 뭐 6개가 있든 5개가 있든 할 수가 있어. 뭐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무기토 일주가 뭐 신금, 유금 같은 식신상관을 쓴다 그러면 확 재능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가는 거. 뚝배기 같은 현상. 그러니까 이 토는 음식 도구로 치면 뚝배기하고 비슷해. 뚝배기 가열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뜨거워져. 근데 불을 꺼도 뜨거운 온기가 오래도록 지속돼.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평관에 극이 들어와도 모 입장에선 나를 좀 자극하는, 나를 각성시키는, 올해 긴장 좀 해볼까 하는 형태인 것이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목기운이 들어와서 무토를 소토시켜주기 때문에, 왜 토를 한번 뒤집어서 밭갈이, 쟁기질, 이게 소토죠. 밭을 한번 이렇게 갈아주면 거기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소토를 안 해주면 딱딱해지죠. 그 딱딱한 사람은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야? 변화 없는 사람.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는 사람.
고집이 굳어서 아유 나 이 방식 30년 썼어. 나 잘 살았어. 그냥 그 방식 쓸래. 아유 그래도 스마트폰도 좀 새 걸로 바꾸시고 아유 뭐 좀 컴퓨터도 좀 새 걸로 바꾸세요. 아니야 난 그냥 주판 튕길 거야. 이런 게 감목을 만나게 되면 아유 안 되겠다. 우리도 전자식 디지털 방식 도입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나도 스마트폰 써야겠구나. 아 나도 새로운 제도에 좀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기토일주들은 올해 평관운인데 이걸 다른 평관하고 달리 그렇게 안 좋게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무진일주를 한번 볼게요. 무진일주는 진중을목이 올해 간목으로 투출되는 거기 때문에 일지의 지장간 투출 운이에요. 그러면 일지의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된다는 건 내가 품고 있던 어떠한 마음을 드러내서 알린다 같은 천간은 드러내서 활용한다는 거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개인의 명예성이 올라간다든가 내 개인의 간판을 올린다든가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 사업자 등록을 낼래요? 내 간판을 알릴래요? 브랜드를 만들래요? 우리 회사를 좀 조직적으로 운영할래요도 되고 또 혼기를 앞두거나 연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요 일지, 내 안방 자리, 배우자 자리 나와 한 몸인 사람, 한 몸,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몸. 이 관이 투출되니까 나와 함께 동거하던 사람을 내가 부모님께 소개해 드렸어요. 나 이런 사람하고 연애한다고 공표했어요. 다음에 내 몸에 뿌리를 내리는 간목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진진자형 뭐지? 그러면 간목이 나한테 뿌리 내리려면 얘 버리고 와야 되는데 뭐지? 이게 나한테 갈아타는 건가? 해석이 약간 묘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하고 같은 진토의 성향을 가진 간목이 같이 와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간목이 나하고 만날 수 있다. 결합될 수 있다. 그런 형태로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간판 올리기, 나하고 지지적 환경이 같은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뭔가 내 명예를 한번 올려보기, 나를 한번 시험해보기, 테스트해보기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인일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무인일주는 아예 일지의 평관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무인일주가 아예 간목을 투출시켰으니까 나의 일지 간목이 나 간목이야 하고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표출시키는 운이다. 원래 사주에 천간에 간목이 없었다 그러면 좀 더 드라마틱할 거고 원래 있었다 그러면 나 간목 있는 거 너희들 신경 안 썼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라면서 간판을 분위기 전환하다 환기시키다 할 수 있는 운입니다. 마찬가지로 애정사나 연애운 또는 창업운, 취업운 또는 어떤 시험에 들게 하는 운 이런 형태인데 일단 편관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제발 하지 마세요. 원래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은요 마지막에 몸으로 쳐버리는데 그걸 일명 몸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신경 쓸 일이 많거나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사회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그걸 액땜을 하는데 나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몸을 칩니다. 원래 이 사주의 기운은 첫째, 사회적으로 작동.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작동. 다음, 가족과의 관계에서 작동. 넷째,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에 몸으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도 안 하고 가족도 없고 혼자서 독거노인으로 단칸방에서 집도 안 나가시고 밖에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은 요 간목이 와서 좀 흔들어야겠는데 뭐 할 게 없죠? 너 고생 좀 해봐라. 몸으로 쳐버린다고. 그러면 이런 운에 뭘로 개운해야 돼? 운동. 편관이 운동이에요. 편관의 최고의 개운법이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편관을 사주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등산도 좀 맨발 걷기도 하시고 그 한강에서 보트 탈 때도 오리보트 같은 거 타지 마시고 무서운 거 좀 이렇게 타세요. 무서운 거. 건강하신 분들은 좀 암벽 등반도 좀 하시고 클라이밍 같은 거 스릴 있는 거.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공중에 막 매달려서 그런 거 있대? 그런 거 하세요. 뭐 떨어지면 막 아슬아슬할 거. 정 안 되면 긴급개운법이 놀이동산 가서 바이킹 타고 청룡에서 타는 거예요. 번지점프, 뭐 위험한 여행, 그 다음에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해가지고 막 한 달 동안 걸었어요. 인간 한계 극복했어요. 내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럼 아무 일도 없어. 호신쌤이 간목일주인데 몇 년 전에 경자년이 있었어요. 제가 경자년에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산 1, 2, 3, 4, 5등은 다 올라갔어. 별일이 안 생겼어. 왜 산에 올라가면 죽을 것 같거든. 힘들어.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미쳤지. 힘들어. 1박 2일로 막 산타하고 집에 들어왔어. 근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자기 한계를 개척을 하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대한 어떤 힘든 거를 이겨내는 거에 대한 그 훈련을 하게 되면요 아주 운이 좋아져요. 하다못해 운동하기 싫으면 헌혈이라도 하세요. 가서 피를 대신 뽑아. 그럼 어디서 강제로 머리 다쳐가지고 피 나오는 거나 피 뽑아가지고 피 나오는 거나 우주에서는 할당량 채운 걸로 똑같이 보기 때문에 요 피를 빼라. 그 다음에 운동을 해라.
아니면 사회적 활동에서 어떤 도전을 좀 하라. 뭐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거나 어디서 내가 뭐 영어 시험을 보기로 했다든가 창피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무슨 발표회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바이올린을 치기로 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람들한테 평가받을 일, 간판을 내세울 일, 직장 조직에서 좀 무거운 책임 있는 일 이런 걸 맡아보라. 같은 거죠. 무인일주는 일지의 간목이 투출되는 거니까 내 개인사에 평관 쓸 일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무자일주를 한번 볼게요. 무자일주는 좀 특이하게도 지지에서 자진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진합. 그럼 일지의 재성을 잘 관리해주는 진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진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간판 좀 내세우는 사람이야. 신생 간판, 떠오르는 샛별 뭐 이런 형태들이죠. 내가 간판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자진합으로 금전재물 활동의 어떤 협업 같은 걸 해보고 싶어. 가령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좀 확장시켜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좀 이름난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를 만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경영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포스 자료나 재물 활동에 대해서 우리랑 협업하셔서 내 말 들어서 운영을 하시오라고 했더니 나 간판 세워주고 내 돈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진합수가 펼쳐지면서 재물활동의 확장이 벌어지게 됐다. 막 사람들이 와서 뭐 창업 문의를 하고 매장 몇 개 내는 발표회도 하고. 근데 다만 무자일주가 올해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자진합수라는 말은 진토운이 오면은요 신자진 삼합운동의 마지막 끝물이에요. 이거 끝물. 마지막 끝물. 여러분 부동산 투기 붐이 불 때 끝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시작할 때 들어가야지. 하다못해 중간에 들어가든가. 끝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 2021년 신축년하고 2022년 이민년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이거 분양받으셨다가 지금 2년, 3년이 지나서 올해들 다 문 열고 있거든요. 그런 나머지 잔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 지금 부동산 업계가. 건축비는 올랐지, 매매는 안 되지,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 지금 경기는 확 죽어서 사람들 창업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그 부동산 과열기에 끝물 잡은 거잖아. 끝물 잡은 거. 이 무자일주한테 요 진토가 오면 이거 끝물 온 거예요. 끝물. 언제 확장해야 돼? 신 들어올 때, 신유술 들어올 때 확장해야 돼. 신유술 들어올 때는 시작이야. 신유술 해자 축에서는 금전재물 활동의 확장이고 나중에 인묘진운이 오게 되면은 이 자수 입장에서는 신자진운의 마지막이야. 진토가 와서 자수를 일시적으로 벌려줬었다가 이 진토운이 끝나고 나면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확장이 멈춰요. 이게 1년짜리 운으로 끝나. 이 진대운이 10년짜리 운으로 들어오면 그 10년 동안 그래도 돈을 확 벌게 해주고 그 10년 끄트머리에 가서 다시 확 접어버리니까 얘가 인묘시켜버린다고 내 돈을. 그러니까 가게 여러 개 낸다고 막 확장했다가 갑자기 확 가끔 그런데 건물 짓다가 도중에 부도 나가지고 막 꿈에 부풀어 있다가 확 끝나버리는 형태. 뭐 사업을 막 미국에 진출해서 여러 개 거래하다가 갑자기 뭐가 확 중단이 되면서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죽도 없도 안 되는. 그래서 올해 무자일주들 간판 가진 사람이 만나서 내 돈 키워줄게. 코인에 투자해. 상장회사 있어. 여기 투자하면 돈 벌어. 여기에 무슨 시스템이 있어. 너 여기다가 재물 좀 진토한테 맡겨.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그 사람 밥 사주고 끝내세요. 그게 개운법이야. 왜? 밥 사줬으니까 돈 썼잖아. 그러니까 아예 돈을 안 쓰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약간의 금전손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교회에다 헌금하면 되겠네. 저 건축성금 한 100만 원 내면 되겠네. 그걸로 개운하는 거야. 근데 한 푼도 안 아끼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나가요. 이게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개운법이니까. 그래서 사고수나 다칠 운이 있으면 가서 그냥 알아서 전봇대 쾅 부딪히고 아야 하고 와야지. 집에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그 애가 가기 전에 어디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비견이 내 돈 불려준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불려주다가 확 다 가져가잖아. 이거 안 좋게 풀리면 뭐예요? 피라미드 금융 걸려가지고 폰지 사기 있죠. 앞사람 돈 걷어다 뒷사람 나눠주고 뭐 이런 형태. 보통 그런 경우가 뭐야? 처음엔 이자 잘 주다가 어느 순간에 원금이 확 날아가죠. 그러니까 무자일주들은 올해 단기 투자에 주의하라. 예를 들어서 3, 4개월이나 5, 6개월 내에서 치고 빠지는 일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올해 투자하면 2, 3년 후에 부자 안 돼요. 부자 안 돼. 원금 사라져. 그러니까 올해는 무자일주들한테 주의가 필요. 근데 이제 뭐 20대 청년이에요. 그러면 그냥 갑진이라고 하는 간판 걸고 있는 사람 만나서 같이 여행 자금 있어서 여행을 다녀오거나 연애를 좀 하시거나
이 무자일주 여자분이 갑진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사업 자금 좀 대주고 밥 사주세요. 그냥 밥을 사주세요. 못 받는다 생각하고 못 받아도 되는 돈 주세요. 난 500만 원까지 괜찮아. 나를 일주일간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내 500만 원을 쓸 수 있어. 그럼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마. 받을 생각하지 마. 아마 몇 달은 이자를 줄 수도 있어. 몇 달은 사업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한테 돈 주는데 그놈이 막 나 붕붕 띄워주고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무자일주는 투자나 협력에 있어서 단기로 치고 빠지는 건 몰라도 갑진년의 해를 넘어가는 형태에서는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그냥 밥 사주고 돈 좀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지금 잘 나가는 이복 형제한테 학자금을 대준다든가 미국에 유학 가서 잘 크고 있는 우리 자식한테 뭐 차를 한 대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갑진의 물상을 가진 존재 뭐 남편한테 뭐 명품백을 하나 좀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좋은 소리 듣잖아. 근데 사기당하면 나 기분 나쁘고 주변에서 날 바보 병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운법을 나가시면 좋겠다. 자, 이번엔 무술일주를 볼게요. 무술일주는 좀 특이하게 진술충이 벌어지죠. 일지에 나는 술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진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는 이런 쪽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쪽을 잘하는 사람이야.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열심히 돈 모아서 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들은 되게 학식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술토의 성향, 이건 인성을 품고 있는 사주인데 이 진토는 재물을 품고 있는, 수기운을 품고 있는, 명망이 있는, 뭔가 간판을 가지고 있는, 뭔가 신뢰할 것 같은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영업사원들이 평관이나 정관을 천간에 올리고 있으면 보통은 신뢰 있는, 신용 있는, 웬만해 서툰 짓 하지 않는, 제가 지금 20년 동안 휴대폰 번호를 안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손해볼지언정 사기 안 칩니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목을 올린 진토니까 뭔가 공신력 있는 신뢰할 만한 또 기관에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성향이 나하고 반대야. 이건 좋은 운일까 나쁜 운일까라고 표현하자면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변화의 운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한번 진토의 사람들과 어울려 보지. 기존의 술토의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나의 성향과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는 무슨 나이 먹고 등산을 다녀!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등산 클럽에도 좀 가입을 해서 그다음에 사진 이런 거에 관심 없었는데 무슨 사진 클럽에 가입했더니 나는 되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그 사람들은 막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해. 문화예술 공연 쪽을 안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신력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문화예술 공연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게 된다. 같은 형태. 비즈니스적으로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났는데 나하고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다른 문화를 경험을 해보다. 같은 뭐 동양권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서양권 문화를 이런 식으로 술토는 다소 보수적이고 점잖은 글자일 수 있어요. 이 술토는 무토를 보면 들어와서 얌전히 있어 나대지 마 같은 어떤 겸손의 글자인데 이 진토는 왜 겸손해? 나대는 게 뭐 어때서? 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만나서 좀 방방 뛰어도 보다. 그래서 술토와 진술충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품고 있었던, 숨기고 있었던 화의 기운, 열정의 기운, 내가 저장해놓고 꺼내 쓰지 않고 있었던 화, 열정, 뭐 세속적 어떤 욕망, 이런 나의 드러내고 싶은 생각들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팡 하고 화의 기운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창고에서 끄집어 나온 화의 기운이 이후에 을사년, 병원년, 정미년에 화 기운을 쓸 일이 생기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품고 있던 화를 다시 열정을, 지식을, 정보를 어떤 문서를 끄집어내서 활용할 일이 생기다. 이게 진토와의 분쟁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진토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다 같은 형태예요. 자, 이게 6개의 일주별 갑진년의 운세라고 보겠습니다. 자, 무토가 갑진년을 만났을 때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는 사주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브리핑을 할게요. 자, 무토일주가 천간에 갑이나 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천간에 이미 관이 떠 있는 거야. 근데 관이 또 들어왔어, 갑진년에. 보통 또 들어온다라는 거는 병존, 복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좋은 거 나쁜 걸로 표현하지 마세요. 누군가한테는 좋은 거고 누군가한테는 나쁜 거야. 좋거나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천간에 갑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을목을 되게 긍정적 기운으로 쓰고 있었으면 뭐 직장,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책임감 이런 걸로 쓰고 있었으면은 그 갑을이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면서 교체되는 것이기도 해요. 비슷한 걸로. 그래서 천간 복음이나 지지의 복음은요, 비유를 하자면은 냉장고에 들어있던 낡은 계란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새 계란을 집어넣었다. 내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비슷한 용량의 새 자동차로 바꾸었다. 그 낡은 조직의 기존에 울거먹던 가불의 간판을 버리고 새 조직의 가불의 간판으로 분위기 쇄신을 했다.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천간에 갑이나 을을 쓰지 않고 있던 사람들, 경자년 신축년에 금한테 얻어맞고 아니 나 안 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가불을 한번 해볼까? 다시 간판을 세워볼까? 다시 직장에 다녀볼까? 다시 내 자영업을 한번 해볼까? 다시 남자를 만나볼까? 해가지고 가불을 천간에 올렸으나 쓰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환기시키다 같은 거죠. 마치 이거는 담배를 매일 피다가 무슨 계기가 돼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담배 피는 운을 만났어. 사람들이 제일 담배 피워. 다시 펴볼까?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마치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나 이제 간판 안 세울 거야. 건의 안 세울 거야. 나 힘든데 안 있을 거야.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하던 사람들이 가불의 운을 오면 다시 한번 써보는 거 어때? 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 갑을 써보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 갑을 쓰게 되면 나를 관대시켜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간판과 사람을 만나게 되는 어떤 클럽이나 조직단체 같은데 거기 유명 인사들이 좀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친목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붕붕붕 띄워줘서 이제 관대하세요. 관대하세요. 이런 느낌도 될 수 있죠. 자, 이게 연애관계, 직장관계, 어떤 명예 지위관계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진다. 일상의 개운법은 운동하세요. 운동. 그러면 세게 맞을 거 요만큼밖에 안 맞고 오히려 운이 긍정적으로 풀립니다. 원래 운동 자체가 편관성의 승화예요. 운동. 자기 한계를 극복하여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미용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다. 당신 자네 대단해. 뭐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걸 통과하게 되다. 이런 형태들이죠. 자, 천간에 갑을이 있는 사주는 요 갑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 교체된다, 재바꿈된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갑과 운에서 들어온 갑 중에 어느 거를 쓸 것인가를 좀 고민,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지체 정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저 회사를 갈까? 이 남자랑 만났는데 저 남자랑 한번 만나볼까? 비슷한 남자가 또 들어왔는데 얘가 날까? 쟤가 날까? 이런 간판을 달까? 저런 간판을 달까? 간판을 많이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성이 한 3개씩, 4개씩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말년에 보면 흔한 현상이 뭐냐면은 명함에 무슨 청소년 선도위원, 아무개 연구회 부위원장, 무슨 정당, 무슨 조직위원회, 무슨 회사 이사 이렇게 이력사항이 되게 화려하신 분들 그게 다 간판이야, 간판. 그러면 뭔가 나의 사회적 명함이나 명예를 이력사항으로 쓰시는 분들은 간판이 더 들어올 수 있지. 내가 청소년 선도위원회 뭐로 있었는데 갑자기 지역 새마을운동 부회장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있는 모임 단체에서 갑자기 협회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나를 부녀회장으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총무를 맡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과 소속을 갖는 형태가 되니까 어떤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명예적 단체에 함께 들어가 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직장 조직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는 간판 교체나 간판 교환이나 간판 강화운이나 또는 간판 겸직운도 돼요. 간판 겸직. 영업 1팀 팀장 맡고 있었는데 잠시 공석인 영업 2팀 팀장도 너가 좀 함께 맡고 있어라. 이런 형태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좋거나 나쁘거나라는 건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평소에 갑을 좋게 길들여놓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배가 되는 거고 나 갑만 오면 죽겠어. 나 갑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죽겠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 관념이 강화가 되면 그 불길한 관념은 점점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급적 불길한 관념은 정화를 해버리세요. 이 정화 얘기하면 30분 걸리니까 패스. 자, 사주의 병정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이 갑목이 다음 단계인 화의 기운까지도 갔기 때문에 사주에 있는 병화나 정화의 인성 기운 강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성이 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사주의 인성을 인기로 쓰고 있느냐, 자격 학문으로 쓰고 있느냐, 나의 권한으로 쓰고 있느냐, 내 지식 정보를 사회에 알리는 걸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10대의 인성, 20대의 인성, 40대의 인성, 60대의 인성 다 달라요. 직장인의 인성, 주부의 인성, 학생의 인성, 백수의 인성 이게 다 다르다고. 그래서 내 인성이 강화됩니다. 인성. 학자나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내 인성을 강화시켜주는 권위 있는 조직의 지원을 받게 되다. 권위 있는 간판을 하나 더 갖게 되다. 내가 무슨 논문을 썼어, 논문. 그래서 공표했어. 근데 그게 서울대 논문이냐, 고려대 논문이냐,
듣보잡대 논문이냐 무슨 연구원 논문이냐에 따라서 권위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나 도와주고 밀어주면서 인성 도와주는 형태니까 청간의 병정을 길하게 쓰는, 유리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올해 운이 괜찮다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천간에 무토, 비견, 기토, 겁재가 있다는 뜻은 천간에 비견, 겁재가 여럿이 있다는 뜻이죠. 뭐 2개든 3개든 여럿이 있으면 간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게 간목이 비견들을 극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극하는 형태가 돼요. 특히 무토 비견들한테는 보통 이런 게 공동 책임, 공동 조직, 공동 명예, 공동 시험 같은 형태입니다. 내 앞사람 먼저 간목이 극하고 그 다음 나 시험에 들고 내 뒤에 또 있으면 내 뒤에 있는 사람 시험에 들게 하는 운이 다 내 앞사람 승진하면 좀 있으면 그분이 나 부르겠구나. 또는 동시에 함께 무슨 자리에 같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형태. 친구들하고 셋이서 그냥 백수로 놀고 있었는데 한 명 취업하면서 야 우리 그거 같이 할래? 같이 할래? 그 회사 같이 갈래? 그래서 얼마 있다가 셋이 같이 그 간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형태에서도 될 수 있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친구 다 끌어들여가지고 야 무슨 피켓 들고 뭐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비견들한테는 공동으로 편관이 들어오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가 갑이 세게 때리려고 그래도 여러 사이 분산하기 때문에 보통 세게 안 맞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맞고 그 다음 나 턱 건드리고 내 뒤에는 거의 때릴 게 없지 이제.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편관을 맞았는지 다 아니까 얼른 이렇게 피해 있죠. 이제 그런 형태들이. 다음 겁재. 무토도 있고 기토도 이렇게 운에 있는 사람은 겁재와 경쟁 구도로 살아가거나 협력 구도로 살아가거나 원래 겁재와 협력하면 완벽해지고요. 겁재하고 척을 지면 진짜 피곤한 게 겁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겁재 관계라는 거는요. 일종의 비대칭 관계와 비슷한 거예요. 군사 무기학에서 비대칭 무기라는 게 있는데 전함 대 전함과 싸우고 탱크 대 탱크로 싸우는 건 비대칭이 아니야. 근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요. 탱크하고 드론이 싸워. 그러면 누가 일방적으로 얻어맞아요? 탱크가 일반적으로 얻어맞아. 그 비싼 200억짜리 탱크가 단돈 2천만 원짜리 드론한테 뻥뻥 깨져. 가성비가 안 맞아. 뭐 이런 관계야.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이키하고 닌텐도가 경쟁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애들이 닌텐도를 하니까 운동을 안 해. 그러니까 나이키가 매출이 떨어져. 근데 아디다스를 이기는 전략은 엄청난데 야 닌텐도는 어떻게 이기지? 야 그 닌텐도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냐? 어떻게 애들을 게임 안 시키고 축구를 시킬 수 있지? 이런 거야. 근데 만약에 닌텐도와 나이키가 연합을 한다면 닌텐도 게임기를 사면 신발 할인권을 드립니다. 신발을 많이 사시면 게임기를 할인해 드립니다. 뭐 이러면은 완벽해져. 여기가 못하는 건 여기가 해. 여기가 못하는 건 여기가 해. 그게 나하고 비대칭적 요소를 결합시켜서 상호보완. 그래서 겁재와 상호보완이 되면 완벽해지는 거고 겁재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겁재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 겁재를 적으로 돌리면은 그 겁재는 나한테 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의 시 있죠. 내가 누구를 뭐라고 불렀더니 걔는 뭐라고 해서 나한테 다가왔다. 그치, 내가 쟤를 꽃이라고 불렀더니 걔는 꽃이 되어 다가왔고 내가 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더니 걔는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다가왔어. 내 사주의 겁재를 도둑놈이라고 규정했더니 이제 그놈은 죄에 나한테 도둑놈이 돼서 내 걸 뺏으러 왔다. 같은 거야. 협력해야 될 대상, 공생해야 될 대상. 내가 못하는 건 겁재가 잘하고 겁재가 못하는 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의 장점은 겁재의 단점이고 겁재의 장점은 나의 단점이야. 그래서 원래 겁재를 잘 쓰는 사람은 용병 잘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장사는 잘하는데 생산은 못해. 그러면 생산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장사는 내가 할게. 이런 형태들이 겁재를 활용하는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특히 이렇게 겁재와 공생을 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재물도 같이 쓰고 기술도 같이 쓰고 돈도 같이 쓰고 감투도 같이 쓰고 하는 이런 공생 관계에 있는 사주는요. 요게 양인합살운이라 그래서 천간에 편관 들어오는 운에 요 겁재가 나한테는 무서운 편관인데 겁재한테는 우스운 고양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세금 맞았어? 나 그 세무서하고 내 거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해결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형태들이 그런 거다. 우리 공장에서 파업을 했어. 옆에 공장 지금 인력 남아도는데 그쪽에서 와서 도와줄게. 이런 형태들로 겁재 활용해서 양인합살. 겁재를 활용하여 편관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런 것이 친구, 지인, 경쟁자, 상대자를 이용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같은 형태. 겁재가 편관을 제살이라고 해서 보통은 기란 운으로 형태입니다. 그래서 겁재랑 관계가 유정한 사주들은 인생에 고난이 생기더라도 하다못해 백수가 돼서 집에 좀 쉬려고 그랬더니 야 너 논다며? 야 내 일자리 좀 있는데 우리 회사 와서 좀 도와주라.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런 식으로 보통은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잘 키운 겁재 하나 편관운에 대박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경금신금 쓰는 사주들은
요 간목이 나 평가로 들어왔는데, 평관이 들어왔는데 내가 식신상관으로 네가 나를 평가해? 내가 너를 평가할 거야? 하고 요 간목을 톡톡 쳐보는 운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남자가 접근을 했다고 쳐. 이게 애인 문제로. 남자가 접근을 해서 나한테 이리저리 막 시험도 하고 이렇게 찍적거리고 찔러도 보고 뭐 좀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가 나 시험하니? 내가 널 시험할 거야. 너 어떤 남자인지 내가 막 앙탈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약속 시간 2시간 있다 나가도 보고 무리한 요구도 해보고 해가지고 요 간목을 팍 건드리겠다는 거죠. 식신제살, 내가 간목을 길들여 쓰겠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를 내가 길들여서 쓰겠다. 근데 이게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런 마인드가 되게 위험한 마인드예요. 가령 서비스 업종에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에 오는 손님들한테 엄격하게 자신의 규칙을 규정하면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식사하셔야 되고요, 쓰레기는 반드시 여기다 버리시고요, 소주는 반드시 3병 이상 시키셔야 되며 손님들이 우리 항의하기 전에 우리가 당신들을 다 걸러낼 거야.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게장집에 게장 먹으러 왔는데 자꾸 주인이 와서 손님 가르쳐. 손님 게장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지. 자, 자른 대로 먹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잘 먹는다. 잘 먹는다. 그리고 손님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분 나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손님 가르치는 운이야 이게. 그래서 원국에 식신이 있는 사주들이 간목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가진 재주와 기술과 능력으로 관을 다루어 볼 일이 생기게 되다. 관도 나를 다루려고 하는데 나도 관에게 내 실력을 보이게 되다. 다만 이걸 무례하게 펼치게 되면은 분쟁이나 투쟁이 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좀 교양 있게 식신상관을 다루면은 관에서 나의 능력을 좋아하다. 관에게 나의 실력을 보이다. 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동등한 대접을 받게 된다. 같은 형태예요. 자, 식신이나 상관, 갑신극, 상관대살이라고 해서 말과 언변, 상관적 인기응변적 방법으로 내가 관을 다스려서 쓰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관성을 식상으로 다스려서 쓰는 성향의 기질을 가진 사주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아, 부장님은 내가 알아서 잘 다룰 수 있어. 아, 내가 싸봤다면 부장님 오늘 외식할 거야. 휴가 얘기만 잘하면 부장님 그거 딱 얘기하면은 그렇게 들어주셔 해가지고 윗사람 다루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도 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고객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요. 고객 다루는 능력. 그래서 식신제살 잘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근무하냐면 콜센터의 진상고객 전담 처리반에 보통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진상고객들이 맨날 진상짓을 해가지고 콜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울며 불며 집으로 보내거든. 그래가지고 한두 달씩 훈련시켜가지고 콜센터를 딱 시켰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진상 한번 만나면은 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집에 가요. 너무 밉잖아, 그 진상 고객들이. 그러니까 아주 고참, 월급 좀 많이 줘. 고참 드림팀을 만들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손님이 딱 그 단말기에 뜨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진상 처리반 고참들한테 가. 그분이 손님을 갖고 놀아. 그냥 손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손님이 착각을 하셨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죠. 이게 이제 식상이 적당해가지고 관성을 다루는 형태에서 관을 잘 다루는 형태, 위기를 잘 다루는 형태, 문제를 잘 다루는 형태, 문제 해결사 형태 같은 구조죠. 자,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던 사람이 관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해결할 문제를 만나게 되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든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든 남자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든 내가 속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든 다양한 부분이에요. 해결사적 직업을 갖는 게 좋죠. 이런 사주들이. 자, 다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 임수나 계수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재성이 관성으로 연결되는 운이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온 관성이 잘 되게끔 밀어주다, 지원해주다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명예가 살아난다. 금전재물의 경제활동으로 돈 벌고 유명해지다. 돈 벌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다. 이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무토가 천간 기운과 갑진을 만났을 때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지의 환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무토일주가 지지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4개씩 묶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4개씩. 진토는 목이 아니고 토 아닙니까? 근데 왜 목으로 통 편집을 합니까? 진토는 목도 돼요. 요 미토는 화도 됩니다. 화의 일원이자 토의 일원이기도 한 거예요. 튀김 요리이자 야채 요리이기도 한 거, 튀김 요리이자 생선 요리이기도 한 거, 튀김 요리이자 고기 요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생선 튀김, 튀김 요리도 되고 고기 요리도 되고. 진술충미는 토로 분류하기도 하고 각각의 오행의 종속이 됩니다. 천간에서는 무기토라는 별도 섹터가 존재하는데 지지의 토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목기운에, 화기운에, 금기운에, 토기운에 이런 식으로. 자, 인묘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무토일주가 지지에 인묘진을 가지고 있을 때 갑진년이 들어오게 되면 지지에 있는 인묘진이 천간으로 뜬 것이고 다음에 진토가 인묘하고 서로 결합, 융합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부드럽게 결속이 되는 형태들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지의 인묘진을 특히 인묘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올해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관성과 그 관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만들어서 관성과 사람을 섞어서 세력을 만들면 부피가 커지죠. 5명짜리 모임이 5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짜리 모임이 500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간판 세워보자, 무슨 정당을 만들어보자, 조직을 만들어보자, 우리 조직에 신규 가입을 좀 많이 시켜보자,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묘진 방합, 묘진 방합, 방합무리 지음, 인목평관과 진토 비견, 즉 사람과 관성이 무리를 지어 섞이게 되는 형태, 내가 취업을 하는 형태도 되고 내가 차린 회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유명 인사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취미로 뛰는 축구단에 이름 좀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축구단이 막 규모가 커지고 간판도 세울 수 있는 형태들, 내가 그런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조직이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 또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정사적인 부분에서도 뭐 그렇죠. 남자 많은 모임에 갈 수도 있고 뭐 무리지어 찾아오는 남자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좀 보죠.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좀 신경 써서 보자 정도인 건데 진진자형이죠. 무토가 월지의 진토를 가지고 있건 일지의 진토를 가지고 있건 시지의 진토를 가지고 있건 원국의 진토가 있는데 운에서 또 진토가 들어오면은 이런 경우가 기존에 있던 비견과 새롭게 간판 달고 들어오는 나를 시험 평가하려고 하는 그리고 관성을 공유하자고 하는 비견겁제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술충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어떤 비교가 되는 건데 진지는 비슷한 사람끼리야. 그러니까 내가 좀 꽃꽂이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꽃꽂이 클럽에 기존에 만나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간판을 가진 꽃꽂이 클럽 사람들이 모였어. 비슷한데 조금 달라. 이 사람들은 좀 나하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좀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인데 비슷한 그룹이야. 그래서 여기도 가입해보고 저기도 가입해본다. 내가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쪽 회사하고 거래를 했는데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갔더니 다른 물을 가진 남자들을 소개를 해주더라.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은 기존의 것을 새로운 걸로 덮어씌우기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병존할 수도 있어요. 구 모임도 다니고 신 모임도 다니고 비교해보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정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기존 진토 비견과 새로운 진토 비견의 비교, 교체, 업글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좋은 거 취하면 되는 거죠. 자, 옛날 게 좋아, 새로운 사람이 좋아, 너를 관대시켜줄 사람, 기존 사람, 새로운 사람, 뭐 섞일 수도 있고, 기존 거 버리고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다음, 지지에 사오미가 있는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지지에 사오미가 있는 경우는 지지에 인성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거 미토는 화를 가득 품은 겁재니까 이것도 뭐 인성으로 보는 건데 이제 인성과 사람이 섞였으니까 미토 같은 경우 뭐 똑똑한 사람, 지식 가진 사람, 뜨거운 사람, 열정 가진 사람, 핫한 사람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화기운을 안정시켜주는 겁재들도 되는 거죠. 자, 간목이 나타난다? 이거는 큰 차이는 없죠. 참고로 진사우합, 진호격합 전부 다 화생토라고 돼 있는데 내가 가진 인성을 요 비견겁재들에게 전해준다 같은 거예요. 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이 생겼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도움을 준다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도움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뭐 어느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게 된다든가 누구를 교육을 시켜주고 내가 대가를 받게 된다든가 내가 가진 지식 정보를 나누어주고 대가를 받게 된다든가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 사실 현실 사회에서는 모든 그 명리학적 작용이 다 금전관계로 연결이 돼요. 인비 구조로만 돼 있는 사주가 있다 그러면 비견 4개에다가 인성 4개로 돼 있는 사주 있어봐. 그럼 그 사주에서는 인성이 비견을 생해주는 형태인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지원해 주거나 교육을 시켜주거나 물건을 납품을 하거나 나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절에 가서 공양주 보살을 하든가 교회에 가서 라면 끓여주는 일을 하든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세차를 해주든가 이런 형태의 뭔가 인성적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아니면 막 사랑을 나눠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갑진이라는 사람들에게 나의 인성 제공할 일이 생긴다. 뭔가 지원 사업이 벌어질 수도 있고 교육 사업 같은 형태가 벌어지고 나는 갑진한테 줄 게 있는 거고 그러면 나하고 갑목 같이 쓰자고 하고
이런 형태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들을 생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겁재 같은 경우에 무기토일주는 지지의 진술충미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와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전부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랑 연결되고 저기랑 연결되고 이런 형태인데, 사주에 미토가 있던 사주는 이게 사오미도 되고 해묘미도 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글자인데, 진토라고 하는 새로운 관절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관계 설정을 이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근데 나를 평가하는 후레쉬하고 새로운 감목의 진취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형태로, 보통 이런 경우가 내가 사업 투자자다 그러면은 새로운 젊은 그 CEO가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정보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자진의 마스터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랑 간판 공유합시다. 이런 식의 협력 제안인데 후레쉬한 거죠. 올드한 게 아니라. 갑진이면. 게다가 백호니까 팩이 넘치고 우린 다 할 수 있다. 막 실제 능력도 좀 강하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토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진토들을 통해서 뭔가 신자진이나 인묘진이라는 재관과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지지의 진술충미는 삼합과 방합 관계의 연결자입니다. 삼합, 해묘미. 큰 틀에서는 삼합. 그 다음에 작은 틀에서는 사오미, 화국이죠. 그럼 목화 기운의 연결자라는 뜻이죠. 인성과 관성 기운의 연결자인 거고, 진토는 수기운과 목기운의 연결자니까 돈과 권력 조직을 연결해주는 사람들, 둘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절 기운이 있으면 돈 벌었는데 명예도 얻을 수 있다. 내 사업을 어떤 큰 조직과 연계시켜서 내 사업을 좀 펼치고 제휴업체를 찾고 싶다.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는 기운이죠. 연결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간판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간판을 세워보고자 하는 어떤 중재자 연결자들을 만나는 운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같이 공생하는 게 좋죠. 자, 이번에는 지지의 신유술. 식신상관 금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식신상관의 신유술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지지에서 목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금을 쓰는 사주인데 금기운을 쓰고 있었는데 목기운을 써야 되는, 반대기운을 써야 되는 형태가 벌어지죠. 근데 이제 신지는 토생금이고 이 진유합이 나온다면 육합. 이 둘은 내가 쓰는 유금의 상관적 기운과 이 진토라는 사람들이 결합돼서 이렇게 되면 토생금이죠. 죄송해요. 이게 편관이고 이게 비견인데, 이 비견들이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관을 막 생애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재주 부리고 전문성 부리고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토생금 해줄게, 이런 형태로 내가 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일이나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일을 내가 생해줄게 하는 형태죠. 이런 형태들이 토생금 해주는 간판 쓴 사람들을 만난다. 다음, 금기운을 쓰고 있던 술토가 진토를 만나게 되면은 뭐 무술일주라든가 수월의 무토일주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기존의 술토라는 사람들과 거래를 맺고 있었는데 운에서 들어온 후레쉬한 진토라는 사람들과 병행, 교체하게 된다. 뭐 둘이 막 싸워서 지지고 볶는다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운동하던 사람이 명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이런 형태들 같은 거예요. 명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뭐 낮에는 운동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만난다. 양쪽을 병립하는 형태들이 일부 생길 수 있다. 무슨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기존에 나와 관계를 맺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젊고 후레쉬하고 팩이 있고 간판도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원래 술토를 좀 올드한 글자로 보는데 진토는 후레쉬한 글자,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근데 뭔가 수기운의 어둠을 품고 있으면서 화기운을 추종하는 사람들, 화기운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진술충이 되게 재밌는 글자예요. 이 진토는 원래 신자진에 속해 있어서 수를 다루는 애인데 이제 수 그만하고 나 이제 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이 술토는 인호술을 왕년에 잘했던 사람인데 이제 화기운 그만하고 싶고 이제 수기운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에 공직에 오래 있다가 이제 공직 싫고 나 이제 개인적으로 자영업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거. 농사를 오래 지었던 사람인데 이제 농사 싫고 도시에 나가서 근로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가끔 무슨 대학 박사 화려한 사회적 간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 그거 다 그만두고 나 이제 철학관 운영하고 싶어. 뭐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내가 잘했던 것들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액션 영화의 클리셰가
싸움 잘하는 전직 킬러가 이제 킬러를 은퇴하고 나 이제 사람 그만 죽이고 술집에서 그냥 바텐더로 이렇게 일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존윅 같은 영화에 보면은 아주 흔한 클리셰죠. 이제 나 킬러 은퇴하고 착하게 살려고 강아지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깡패가 와서 너가 착하게 산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 뿌리를 뽑아야 내가 착하게 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스토리들이죠. 농촌에 계신 아버님들 중에 농사를 3대에 걸쳐서 지으셨는데 농사는 나 때로 끝내야 돼. 너는 농사 짓지 마. 내가 도시로 보내줄 테니까 너 농촌에 내려오지 마. 너는 반드시 도시에서 성공해.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농촌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너도 내 땅을 물려받아서 너도 농사를 지어야 돼. 뭐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술토라는 애는 자기가 잘하던 걸 그만두고 못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깡패 생활 30년 했던 사람이 잘하는 건 뭐예요? 깡패짓. 그 사람이 못하는 건 뭐예요? 착한 짓. 근데 그 사람이 나 이제 깡패 그만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런 거 같은 거. 해바라기라는 영화에 깡패짓 하다가 착하게 살래 해가지고 자기가 죽인 사람의 어머니 집 식당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새 사람이 돼서 막 문신도 지우고, 근데 자꾸 옛날 깡패들이 나타나서 같이 깡패짓 하자, 같이 깡패짓 하자 하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나이트클럽 확 불지르고 같이 죽죠. 뭐 그런 내용들. 자, 진술충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사람과의 영역의 폭을 넓혀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자축. 재성 다루는 사주인데 갑진이 간판 달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투자 좀 해달라고 오고 내가 너의 지지적 사업에 함께 관여하고 싶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토 비견이 해수를 보면 해수의 활동을 억제, 통제, 평가 또는 간섭 같은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랑 같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영업시간 12시까지 하셔야죠. 우리한테 마케팅 부탁하셨잖아요. 12시까지 하셔야 돼요. 나 힘든데 10시에 문 닫으면 안 돼. 12시까지 해. 나 여기서 무슨 시설 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홍보해드리고 있으면 우리한테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간섭이죠. 나의 일지 재성적 활동에 진토가 들어오면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진이라고 있는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목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다루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럼 내가 예쁜 정원을 꾸며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자꾸 정원에 왜 민들레가 없어요. 정원에 왜 수국이 없어요. 정원에 잔디밭이 왜 이 모양이에요. 전에 있던 금붕어들 다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일부 간섭 들어올 수 있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애증적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일지에 재성 가지고 있는 무기토 일주들은 비견겁제에 간섭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갑다 하세요. 하다못해 우리 집 강아지한테 옆집에서 짖지 말라고 막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자, 자수 같은 경우에는 자진합으로 결합이 잘 돼. 내 자수의 정제를 가장 잘 다루어 줄 것 같은 명망 있고 유명한 사람인데 안 좋게 작용하면 강제적으로 내 돈을 다루겠다는 거고, 좋게 작용하면 간판 가진 사람 불러와서 내 재물활동을 관리해달라고 맡겼는데 일시적으로 관리가 들어오지만 이게 장기적인 운은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투자, 합작, 특히 편관이 나타나서 돈 관리해 주겠다라는 거는요, 약간 리스크가 있거나 위험하거나 뭔가 큰 대박이나 큰 욕망이나 너 이거 성공하면 떼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지에 자수 가지신 분들 진토한테 돈 맡기지 말고 그냥 밥 사주고 끝내세요. 다음에 징징 울지 말고 이제 뺏깁니다. 다 뺏겨요. 특히 허황된 얘기를 여기에 투자하시면 매달 이자 수익 20% 이런 소리 딱 개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딱 기다리세요. 어떤 놈이 나한테 사기치러 오나 보자. 남자친구한테 돈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밥 사주고 끝내. 밥 사주면 돼. 밥 사주면. 근데 그 사업하겠다고 밀어주면 이제 그 돈 못 갚을 사정이 생겨. 그 남자한테. 본의가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괜히 나쁜 남자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이 축토겁제하고는 축진파, 축토랑 할까 진토랑 할까 정도를 결정하는 운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토의 그 신년사주 운세를 진행했습니다.